올해 1월을기에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과 함께 간첩사건 수백여 건을 경찰에 이관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8개월이 지나도록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전문 인력 부재였습니다. 과거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는 대공수사 전문가라고 하면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자를 말했습니다. 대공수사를 했다고 말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줬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과장과 대장의 안보수사 경력은 각각 평균 1년과 1년 6개월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참혹한 현실 잠시 후 상세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질문은 2012년 대선 당시 안철수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2023년 작년이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발생한 한길의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첩보 공작 활동이 이전과 달라진 양상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안 의원의 말을 두고 제가 한참을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안 의원 말대로 2012년에는 간첩들이 없었고 2023년에 다시 간첩단이 부활한 것일까요? 정말 웃기는 소리죠. 북한 직파 간첩과 포섭된 간첩을 포함한 모든 북한 관련 간첩은 분단 이후부터 현재까지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수만 명이 우리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것이 다수 대공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자, 우리 사회 간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남한 내의 간첩 활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절대 논리가 바로 남조선 혁명 이론인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론입니다. 핵심 골간은 반미 제국주의를 전제로 한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민족해방이란 의미는 남한 사회를 미국 식민지로 보고 미 제국주의를 몰아내서 해방시켜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당의 경우 대남 공작 활동은 당연한 이름을 넘어 가장 중요한 사업이자 그들 입장에서는 애국 활동인 것이죠. 때문에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도 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간첩 활동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전 일어난 사건을 빼고서라도 1992년 남한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1994년 구국전이 사건, 그리고 그 다음해인 1995년 민족민주혁명단 사건, 그리고 2011년 왕재산 사건, 그리고 2021년 자주통일 충북동지의 사건, 이런 사건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북한과 관련된 간첩 사건은 이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 왔습니다. 드러난 굵직굵직한 사건만 이 정도라는 것이지 미미하고 또 발각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자, 북한은 신분을 보장할 수 있는 핵심 계층과 사상성, 즉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공작원 후보자를 지목해서 수년간 비밀리에 관찰한 후에 선발한다고 전해집니다. 선발된 후 일정 기간 기초군사 및 생존훈련을 마친 뒤에 임무에 따라 비밀초대소에서 책임지도원에 의해 수년간 개별 밀봉교육을 받는다고 하고요. 밀봉교육을 통과한 사람은 남한사회 적응을 위해 마카오, 홍콩 등지에서 수년간 자본주의 사회 적응훈련도 받고 최종 노동당 공작부서의 검열에 합격한 다음에 난파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작원 양성 기간은 15년에서 20년 정도라고 하는데, 따라서 수십 년간의 고도의 교육과 훈련을 받은 간첩들을 검거하기 위해서는, 그런 간첩들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대공수사위원회 전문성 확보는 기본 중에 기본일 것입니다. 자, 기간 또한 최소한 간첩들 교육 훈련 기간 정도는 돼야지만 간첩을 잡을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것이겠죠. 자, 그동안 이런 역할을 중앙정보위원회,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을 거치며 충실히 수행해왔습니다. 물론 명과 암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지만 남북이 분단된 현실에서 국정원이 우리의 국채,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행한 대공기능의 중추적 역할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 올해 1월을 기해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과 함께 간첩사건 수백여 건을 경찰에 이관했지요. 자,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정된 뒤에 유예기간 3년을 보내고 경찰로 이 업무가 완전히 이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 1월을 기해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과 함께 간첩사건 수백여 건을 경찰에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경찰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피의자도 단 한 명의 간첩도 구속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라는 것인데요.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한 간첩 및 안보사본 검거 현황 및 개요를 보면 경찰이 올해 1월부터 8월 20일까지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한 피의자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 또한 6월 말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의자를 14명 검거했지만 모두 불구속 수사 상태였다는 것인데요. 쟤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27명보다 적은 숫자임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22년 30명, 2023년 48명보다도 대폭 준 그런 숫자였습니다. 또한 혐의도 찬양 고무 8명, 회합통신, 즉 공작원과의 접촉 4명, 탈출 예비 혐의, 이건 제2북 시도 탈북민을 뜻하는데 이건 2명 등으로 간첩에 해당하는 목적의 수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 피의자에 대한 통신 제한 조치 건수도 3건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말은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면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준의 증거 수집도 못했다는 뜻입니다. 자, 2020년 12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수사권 폐지가 결정된 뒤 시행유예 기간 3년 동안 경찰은 국정원과 합동수사로 목적 수행 혐의로 2021년 10명, 2022년 4명, 2023년 3명을 검거했습니다. 대공수사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갈수록 검거한 간첩이 점점 줄어들더니 올해 들어서는 단 한 명의 간첩도 못 잡았다라는 것인데요. 국정원에서 이첩받은 간첩 사건이 수백여 건에 달했는데 단 한 명도 못 잡았다는 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간첩을 잡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던 경찰의 전문 인력 부족 때문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과거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 등에서는 대공수사 전문가라고 하면 20년 이상의 수사 경력자를 말했고 어디 가서 나 좀 대공수사를 했다고 말하려면 최소 10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해야 했습니다. 그만큼 경험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과장과 대장의 안보수사 경력은 각각 평균 1년과 1년 6개월 남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안보수사국 계장급 이상 간부와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 과장 및 대장 등 간부급 안보경찰 108명 가운데 안보수사 경력자는 32명, 전체의 29%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찰이 본청과 지방청 안보수사국 인력 부족을 메우려고 일선 경찰서에 있던 안보수사대를 사실상 해체했다는 점인데요. 경찰은 올해 1월 조직 개편을 시작하면서 전국 일선 경찰서 41곳에 있던 안보수사대 가운데 9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체했습니다. 해체된 수사대 인력은 모두 본청과 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로 흡수되는데 남은 9곳마저 인력이 서너 명에 그친 것으로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제 이쯤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왜 간첩을 한 명도 못 잡았는지 여러분께서도 이해가 충분히 가셨을 텐데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문재인과 민주당이 남한 체제 전복을 꾀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아주 커다란 선물을 선사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